안녕하세요, 제이였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정말 유익할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 빌라를 사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위에 띄워드리는 여기 위에 영상을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인위적으로 내려가 있는 전세가의 가격 정상화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현재 가격이 왜 충분히 저렴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세가 회복으로 인해서 올라갈 빌라를 저렴하게까지 사올 수 있다면 잃기 어려운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빌라 하면 요즘에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전세 사기가 저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전세 사기 정말 많이 무서웠죠. 네,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서 정말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고요. 이를 막겠다면서 정상적으로 임대하던 임대인들마저 위기에 처하게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만든 나쁜 전세 사기꾼들은 정말 잡아서 호되게 처벌을 해야죠. 하지만 사기라는 범죄가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없듯이 전세 사기는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 왔고요. 아마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기 전에는 절대 없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만 유독 이렇게까지 사태가 크게 발생을 했을까요? 네, 항상 존재하던 소수의 전세 사기꾼들의 매물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감소까지 하니까, 이에 더해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한도를 내리면서 모든 임대인은 총 전세가의 15에서 20% 가까운 역전세를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현금 보유를 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너무 많겠죠. 사실 15에서 20%씩이나 현금 보유를 하는 임대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인들이 대부분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었고요. 무수한 숫자의 전세 사고가 터지게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말이죠. 결국 정상의 임대 매물마저 전세 사기로 묶여서 전세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빌라 가격은 억울하게 얻어맞고 쓰러져간 임대인들의 피로 깎여나간 그런 가격이고요. 이렇게 이상한 시장 부작용이 생겨났을 때 분명 그곳에는 시장 왜곡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 같은 상품에는 이미 적정 가치가 아주 잘 매겨져 있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숨은 기회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반면에 이 전세 사기라는 두려운 단어, 이 안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에는 없는 숨은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세 사기가 터진 곳에 투자를 해. 그리고 안 그래도 사기당한 사람 집을 낙찰받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현실은 정반대예요. 현재 진짜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절대 해당 금액을 변제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낙찰자가 나타나야만 피해자는 전세 사기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전세 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큰 조력자인 셈이죠. 그렇게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좀 접어두고 오히려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세 사기로부터 어떤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전세 사기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매 물건이 한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다른 지역 대비 경매 물건을 아무래도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낙찰받은 사람들이 요즘의 트렌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다시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로 급매를 내놓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급매물 수준의 가격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별다른 수요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급매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계속 공급되는 급매물들은 해당 지역의 가격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 가격과 가치가 따로 떨어지는 저평가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치가 나쁘지 않은 물건들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거기서 저희가 저평가된 물건을 싸게 사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역인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 그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구역이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억눌러 있는 그런 물건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비슷한 구역을 찾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물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먼저 실전 사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조건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세 사기 구조를 볼 때 가끔 정말 사기라고 할 만한 계약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거나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이런 정말 나쁜 양아치들도 있지만,
있지만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전세를 매매가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의 비싸게 맞추는 깡통 전세가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전세 사기든 깡통 전세든 이건 결국 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구조인데요.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비싼 금액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즉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만 전세 사기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가 잘 안 맞춰지거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들에서는 전세 사기가 잘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사기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전세도 잘 나가지 않고 입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공실이 안 그래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비싸게 과연 전세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사기를 치러 들어가려면 결국엔 그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굳이 사기꾼들이 감수할 이유가 없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 입지이고 더 비싸게 거래가 되던 게 일반적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인한 경매와 급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격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역전돼 있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물건들의 입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몇 개월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런 전세 사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물건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는 결국 원래의 가치를 찾아서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로 소개드릴 구역은요. 일단 가장 전세 사기가 활발했던 지역이죠. 화곡동의 까치산역 역세권에 있는 화곡1동 모아타운 354 모아타운과 강서대학교 앞에 소재해 있는 화곡 6동 957 1원 모아타운을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네, 모아타운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해당 지역에 그냥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다. 그런 이제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결론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먼저 화곡 6동 모아타운의 케이스를 볼게요. 네, 화곡 6동 모아타운은 위치적으로 조금 애매한 구역이에요. 네, 현재 지하철이 도보 18분에서 20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 조금 먼 편이고요. 그리고 구역 자체가 약간 구릉지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선호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이쪽은 전세가 그렇게 빨리 빠지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전세 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경매지를 봤을 때 경매 매물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모아타운이 지정되고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여기는 이제 투자자가 별로 진입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물도 많이 잠기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를 조사를 했을 때도 갭 8천에서 1억 정도까지가 실거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거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수의 매수자만으로도 금액이 금방금방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살펴봤을 때 매물이 5개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았고요. 평균 갭은 한 1억 이상 나와 있었고 실거래도 한 8,500 이상에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군으로 두 번째 화곡 1동 354 모아타운을 한번 볼게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모아타운보다 훨씬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선호되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곡동에서 몇 안 되는 완전한 평지 지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까치산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3, 4분 이내로 들어올 만한 그런 입지라서 화곡동 쪽에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선호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전세를 내면 거의 일주일 안에 맞춰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증보험 금액에서 반전세가 한 10만원 정도 붙어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수준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방금 말씀드린 곳보다 훨씬 선호되는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 아파트가 됐을 때 분명히 일반 분양가를 화곡 6동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됐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든 케이스랑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곳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인 만큼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났고요. 아직도 경매 물건이 많이 진행 중에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해결된 편이고요. 저기 지도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경매 매물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매물이 나오고 경매 매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전혀 오르지를 못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1동 매물 개수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동도 매물 개수를 확인해보니 다 세지 못할 정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50개 이상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격 역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평균 갭 7천 이하 매물도 많이 있었고, 마지막 실거래가도 갭 5천 정도에 나와있는 매물이 있었고, 경매 매물 역시 많이 있었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현상처럼 분명 이쪽이 더 선호될 만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은 훨씬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동일한 조건의 빌라를 같은 금액으로 샀을 경우 화곡 1동 쪽이 6동보다 최종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1억 가까이서 싸게 사온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1동 매물이 실제로 입지도 사업성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가격이 더 싸게 거래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세 사기가 있는 지역에 잘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을 임장 다니면서 인근의 다른 사업지와 비교를 해본다면 저평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곳에 아직 경매 물건이 남아 있다면 저는 그곳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지금 제가 썸네일에 적었던 것처럼 1,000만 원 정도의 투자로 13억, 14억 이상 가는 구역에 재개발 물건을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아직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분명히 단순히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인 만큼 재개발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하시고 매입하셔야 되고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절대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아주 많이 있고요. 그걸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많은 시장의 빈틈과 저평가 영역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